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인지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 커그니션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신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느냐를 뜻하는 지능, 인텔리전스는 인지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인지 발달의 주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개월 때까지의 아이들은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빨고, 잡고, 밟고, 그리고 시각과 청각 등을 조정함으로써 본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인지 발달 단계는 대상의 영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어떤 물건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 경에는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져도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6개월 이전의 아기는 공을 갖고 놀다가 엄마가 이 공을 벽 뒤로 가져가면 이 공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릇을 열어서 공을 그릇으로 덮어서 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개월 이후의 아동들은 그릇 안에 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즉 대상의 영속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릇을 들어 올려서 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 내지 8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잠시나마 대상을 찾지만 대부분 찾아내고 9개월 이상이 된 아동들은 몇 초 만에 찾아냅니다. 이때 아이들이 하는 것이 깍꿍놀이인데 이것이 대상의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깍꿍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다가 대상의 영속성을 이해하는 아동들은 이런 깍꿍놀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2세에서 4개월인 아동의 인지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는 상징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상징을 이용해서 가상놀이, 즉 소꿉놀이나 병원놀이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상놀이, 프리텐드 플레이는 가상적인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으로 상징화하는 놀이를 이야기합니다. 24개월 때까지는 아기가 인형을 갖고 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6개월 때까지는 병원놀이, 엄마놀이 등의 소꿉놀이나 역할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36개월 때까지는 인형 2가지를 갖고 놀면서 각각의 인형의 역할을 부여하는 역할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세에서 4세의 아동들은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사고를 갖게 됩니다. 이때의 아동들은 장난감도 생물이 있다고 여기고 장난감이 아프다든지 인형이 울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4세가 넘으면 이와 같은 무활론적인 사고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에서 4세는 물질의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2가지의 컵에 물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의 물을 넓은 용기에 옮겨 담게 되면 이때는 2가지의 물의 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세에서 4세의 아동은 한 가지 속성에 근거해서 대상을 이해하려는 사고를 하게 돼서 긴 컵에 있는 물의 양과 넓은 컵에 있는 물의 양이 실제로는 같지만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물질의 보존 개념이 발생하기 전 단계입니다. 또한 2세에서 4세의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알지 못해서 아기가 이러한 산을 보고 있을 때 아기가 보는 뷰인데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보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본인과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도 자기가 보았던 것을 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즉 이 단계의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기가 4세에서 7세가 되면 보존 개념을 알게 되는데 이 물체는 6개씩 수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위에 있는 물체를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4세 이전의 아동들은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약 5세에서 6세의 아동들은 이 2개가 위에 있는 물체
물체의 수와 아래에 있는 물체의 수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막대의 길이가 같은데 두 개의 막대의 위치를 옮겨 놓았을 때 4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들은 길이의 보전 개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양과 면적과 무게의 보전 개념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게 되고 부피의 보전 개념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야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2세에서 4세의 아동들은 상징적인 사고를 하게 돼서 소꿉놀이, 역할놀이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인형이나 모든 물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들은 아직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보존 개념이 발달하기 전 단계입니다. 4세에서 7세가 되면 서열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물체를 크기별로 늘어놓을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크기별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열화라고 합니다. 또 4세에서 7세의 아동들은 물체를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같은 형태끼리 분류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형태의 물체를 색깔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수에 대한 보존 개념을 알 수 있게 되고 길이에 대한 보존 개념도 알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물체의 본질을 알게 돼서 예를 들면 분필의 조각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역성을 알게 됩니다. 물이 얼었다가 녹으면 다시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2+3이 5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가역적으로 5에서 3을 빼면 2가 된다는 수학 문제에서 가역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분류와 서열을 더 잘하게 되고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돼서 대전제에서 소전제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는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고 탈자기화가 일어나서 초등학교 아동들은 본인이 이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은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가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과학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기억의 용량이 급속하게 증가돼서 2세의 아이는 2개의 숫자를 회상할 수 있고 5세의 아이는 4개에서 5개, 성인이 되면 7개에서 8개의 숫자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세까지는 물체의 영속성에 대한 인지가 발생하고 2세에서 4세의 아동들은 심볼을 알 수 있어서 소꿉놀이, 가상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보존 개념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숫자, 한글, 색깔, 언어 등을 알게 되고 이 시기가 되면 성인 언어의 약 90%를 하게 됩니다. 학교 고학년이 되면 언어는 어른과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보존의 개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시간과 공간과 수에 대한 개념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지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발달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발달 지연이 있는 것이고 100명 중에서 98등, 99등이면 늦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18개월이 되면 눈, 코, 입, 팔, 다리, 몸통 등의 신체 부위를 알 수 있게 되고 24개월이 되면 멍멍이, 야옹이, 기린이나 끼리 등의 동물들을 알 수 있습니다. 24개월이 되면 일부 만화의 캐릭터를 알게 되고 36개월이 되면 숫자의 일부를 알 수 있고 일부 색깔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지 발달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인지 발달의 적신호가 됩니다. 인형놀이, 소꿉놀이, 역할놀이 등이 3세에는 생겨야 하고 수의 보존 개념은 5세에서 6세, 길이의 보존 개념은 초등학교 전까지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서열화와 분류화가 만 4세부터는 발생
발생할 수 있어서 인지 발달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인지 발달의 적신호가 됩니다. 엄마 아빠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알게 돼서 낯가림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낯가림이나 분리불안 등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이것도 인지 발달의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세까지는 소꿉놀이와 역할놀이가 나타나야 되고 3세까지는 2개의 인형을 갖고 역할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3세가 되면 하나나 2개 정도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3세 때까지는 나무 블럭을 가지고 이것을 기차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3.5살이 되면 그 집을 만들고 이 가운데가 대문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가 되면 이와 같은 퍼즐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세가 되면 2~3명과의 놀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48개월이 되면 4명에서 6명과 놀 수 있어야 되고 소꿉놀이는 더 많이 발달하고 숨발꼭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 기능에 적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인지 기능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 기능에 적신호가 있는 경우에 아동이 경계성 지능에 있는 것인지 지적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지 기능은 지능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언어 등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발달의 적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지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성과 언어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